냉방은 괜찮은데 생각보다 나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까 맥스였잖아요. 맥스가 브리질이랑 꿀리지가 않아요. 맥스지만 얘가 또 좋아야지. 냉방력이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바람색이 비교했었을 때 같은 실내 조건이었을 때 브리즈보다는 솔직히 저전력인 건 맞아요. 그렇네. 브리즈보다 저전력이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캠스캠핑입니다. 오늘은 여름 시즌마다 화제를 몰고 다니는 에어컨입니다. 에코플로의 웨이브2. 얘가 가격이 100만 원이 훌쩍 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돈을 주고 살만한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관련된 영상들은 꽤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쭉 봤거든요. 대부분 작동 잘합니다. 성능 좋습니다. 뭐 이게 다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작동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가진 파워뱅크를 얼마큼 쓸 수가 있는지, 그리고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큼 시원한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앞에 보이시는 웨이브2의 장점과 단점을 정말 가감없이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2는 냉난방기입니다. 그러니까 냉방, 에어컨도 되지만 히터 기능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비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얘가 난방 이슈가 있죠.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난방 기능이 영하의 온도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난방기기인데 영하 온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온라인상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매하신 분들이 겨울에 완전 추울 때 사용하시고 나서 이게 난방이 안 된다는 컴플레인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얘가 제작이 원래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웨이브2를 난방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겨울에 막 영하 5도, 영하 10도 막 이런 추위에 나가서 웨이브2 탁 틀면서 캠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얘는 냉방 능력이 5000BTU, 그러니까 1.5kg, 1500W의 냉방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냉방 능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거기다가 난방 능력을 이렇게 한 스푼 정도 살짝 얹어놓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장님. 네. 우리 시작부터 너무 강한가? 좀 센가? 좀 센가? 이게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려요. 저희 매장에서 에코플로우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 거예요. 그리고 이 웨이브2도 저희 매장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또 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정보는 정확하게 전달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영상 10도 밑에만 돼도 굉장히 춥거든요. 나가서 주무실 때. 그리고 뭐 3도, 4도, 5도는 거의 냉장실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간절기라고 하죠. 이럴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이 난방 능력을 훌륭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얘를 이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상에 이제 구매 페이지 탁 눌러보시면 설명이 쫙 나와요. 뭐 웨이브2 좋다 막 이런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델타2로 작동하면 7시간 작동, 그리고 델타2 맥스로는 14시간 작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산수를 해봐도 이게 좀 이상한 거야. 델타2가 1000W인데 7시간이 작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얘가 한 140W 정도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냉방 능력이 5000BTU인데 1.5kg인데 이 소비 전력이 140밖에 안 된다고? 브리즐이 거의 한 300에서 400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에코모드 작동 시에요. 이 에코모드는 뭐냐면 26도까지 온도를 쫙 올린 다음에 송풍 1단 기준으로 이제 처서하게 바람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제품을 실내가 아니라 노지에서 쓸 텐데 완전 땡볕에서 더울 때 말이죠. 그러려고 에어컨 사시는 거잖아요. 에코모드로 썼을 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또 요즘에 차박을 또 다니지 않습니까? 이 웨이브2랑 델타2 맥스, 그리고 델타2 맥스 지금 구매하시면 220W 패널 주잖아요. 이거 완전 풀세트로 갖고 나가서 실제 노지에서 사용하면서 차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비 전력을 일단 확인해 보죠. 에어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큼 시원한지, 그리고 얼마큼 쓸 수 있는지니까요. 델타2 맥스로는 한 14시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연결을 한번 해놨거든요. 작동을 시켜보면서 한번 소비 전력이 얼마가 소비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작동을 시키면 됩니다. LCD 계기판이 나와요. 디자인은 참 이게 에코플로우 제품답게 내가 본 지금까지 에어컨 중에서 제일 예쁘다. 에코플로우는 이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 그죠? 에코플로우가 에코플로우 했다. 디자인 참 예뻐요. 항상 느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25도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현재 우리 매장 온도가 23도래.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나뭇잎 모양 있잖아요. 얘가 지금 에코 모드인 거예요.
이 모드를 바꾸려면 여기 모드 변경이 있습니다. 맥스, 얘는 이제 터보죠, 터보. 쉽게 얘기해서 가장 강력한. 얘는 수면. 그리고 얘는 이제 에코 모드. 저전력 모드인 거죠. 자, 우리 시원하게 쓰고 싶어요. 맥스로 한번 돌려보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냉방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는 그걸 누르면 이제 얘는 난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송풍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모드를 간단하게 아주 직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온도 설정이죠. 뭐 16도가 최저인 것 같아. 16도로 한번 쫙 작동시켜서 송풍, 지금 바람 세기 이런 걸 조절하거든요. 3단으로 한번 작동시켜 보죠. 그러면 신나게 에어컨 작동하고 있고, 앞에 파란색으로 나오네요. 요 파란색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에어컨 모드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테스트 해보겠지만 난방 모드로 작동하면 이제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자, 지금 작동을 잘 하고 있는데 소비 전력 얼마 들어간지 한번 보죠. 현재 소비 전력은 286W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소비 전력 괜찮은데요? 1500 냉방 능력이니까 그 중에서 지금 소비 전력이 290W 정도면은 브리즐 소비 전력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 브리즐 아까 테스트했을 때 300 넘게 나왔거든, 그죠? 지금은 조금 작동을 더 하니까 냉기가 점점 세지네요. 네, 그리고 역시 올라가네. 지금 323까지 올라갔어요. 현재 안의 온도는 확실하게 이 냉방 능력이 1500이니까 떨어지는 게 브리즐보다는 빠르다. 팍팍팍 떨어지네. 지금 4도, 오. 3도, 2도. 브리즐에서 이 정도 떨어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떨어지는 건 정말 빨리 떨어진다. 눈에 보일 정도네요. 거의 뭐 2도까지는 금방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 냉기는 굉장히 시원해요. 바람도 쫙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3단,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이게 냉방 능력인 것 같아. 최저 온도로 설정하고 바람 세기를 최대로 올렸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약 한 300W 정도의 소비 전력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쓰면은 우리 델타2 맥스로 몇 시간 쓴다고 나와요? 5시간? 4시간? 이 정도 쓸 수 있다고 지금 나오는데. 80% 경우에. 네, 지금 이제 80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자, 3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델타2 맥스가 우리가 2000W죠? 2000W면은 대략 한 6시간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얘가 시작할 때 80% 정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능한 시간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사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이 냉방 능력 1500W의 에어컨을 델타2 맥스로 돌렸을 때 대략 한 6시간 정도는 충분히 에어컨을 최대치로 돌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지금 우리는 실내에서 돌리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비 전력이 조금 더 덜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외부에 뜨거운 땡볕이라든지 온도가 높을 때 작동을 시키면 소비 전력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럼 넉넉 잡아서 한 350에서 400W 정도 계산을 하더라도 델타2 맥스로 최대치로 돌리면은 한 5시간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 에코 모드로 한번 바꿔보자. 이 정도면 일단은 굉장히 시원해요. 텐트든 뭐 어디든 금방금방 냉방은 될 것 같아. 굉장히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고. 자, 모드를 우리가 맥스에서 드디어 에코 모드로 바꿨어요. 에코 모드로 바꾸면은 이제 바람이 소리가 거의 안 나네. 1단으로 바뀌고 온도도 지금 25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아까 16도 설정됐던 게.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유지만 시켜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실장님도 테스트 같이 했지만 한 요 정도부터는 냉기가 안 느껴진다. 그치? 여기부터는 좀 냉기가 안 느껴져요. 하지만 여기 앞에서는 냉기가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 에코 모드는 어떻게 쓰면 좋냐면 우리 주무실 때 차에서 요거 탁 틀어놓고 자면은 소음이 일단 적으니까, 소음도 적고 계속 이렇게 미세하게 차가운 바람이 나오면서 온도가 그렇게 막 팍 올라갈 것 같진 않다.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수면 모드가 따로 있지만 에코 모드로 돌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에코 모드일 때는 그러면 과연 얼마큼 소비 전력을 먹냐? 지금 이제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긴 한데 한 200W대로 떨어졌어요. 100이 떨어졌어요. 아까 320, 330이었잖아요. 지금 200이니까 거의 한 100W 떨어진 거야.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얘 용량이 2000이잖아요. 2000이면은 한 10시간 안 되게 쓸 수 있는 거죠? 한 8, 9시간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아까 6시간 정도에서 한 2, 3시간 정도 사용 시간이 늘어난다. 에코 모드로 사용 시. 자, 수면 모드는 어떨까 볼까요? 수면 모드는 확실히 더 조용하지 않아요? 확 줄어드네요. 확 줄어들죠. 그럼 이제 100으로 떨어졌어. 이야.
이렇게 틀면은 몇 시간 쓸 수 있는 거야? 1초 같으니까. 잠깐 30시간, 보조 30시간? 30시간 쓸 수 있다고 나오긴 하는데 이건 뭐 수치상의 얘기인 거고. 근데 그만큼 냉방 능력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원함도 좀 덜하고 대신 여기 앞에서 이제 나와. 하지만 여기까지 나오네. 이거 바람이 살짝 약간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나오네. 네.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 조금은 차 안에서 수면 모드로 틀어놓으면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소음 없이 밤새 돌려도 하루는 충분히 자겠다. 수면 모드로 쓰셨을 때는. 그리고 다시 우리 에코 모드. 신기하네. 왜 에코 모드가 수면 모드보다 전기를 더 먹지? 에코 모드가 확실히 좀 더 올라가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에코 모드도 보면은 126W밖에 안 먹어. 그죠? 어떤 원리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드가 바뀌자마자 이 소비 전력이 급격하게 확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서히 바뀌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수면 모드에서 다시 에코 모드로 바꿨거든요. 에코 모드는 지금 126W 나와. 왜냐하면 지금 이 실내 온도가 23도잖아. 근데 설정이 25도, 26도니까 소비 전력이 거의 안 나오는 게 맞지. 컴프레셔가 작동을 그만큼 안 할 테니까. 대신에 이건 실내에서 작동을 할 때 얘기고,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텐트는 분명히 여기다 덥겠지. 30도가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26도, 25도까지는 계속 컴프레셔가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소비 전력은 더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서상에 나와 있는 델타2 맥스로 작동하면 14시간, 이 얘기가 뭐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뻥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동하냐에 따라 틀린 거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에코 모드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한 100W 정도, 좀 넘게 한 120 정도 나오죠, 지금 현재도. 네, 126.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 에코 모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놓으면, 글쎄요, 선풍기 바람이랑 비교했을 때 어떨까? 선풍기보단 시원해요. 선풍기보다 좀 시원하지 않아? 네, 많이 시원해요. 선풍기는 바람을 세게 하면은, 물론 120보다 적게 먹지만, 이 오는 바람도 좀 덥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죠.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한 요 정도까지는 느껴져요. 여기 제가 서 있는 데까지 느껴져요. 와? 네, 와요, 여기. 시원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에코 모드인 거예요. 하지만, 글쎄요, 노지에서 이렇게 쓰는 사람 있을까? 땡볕을 쓸 때는 무조건 강하게 해야지. 강하게 다시 바꿔볼게요. 맥스! 그리고 크기네요. 설정 온도는 다시 16도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왕 하고 세지죠. 그럼 이제 바로 안 바뀌잖아, 봐봐. 좀 지나야지 바뀌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죠. 아까 우리가 320W까지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지금 뭐 290W 나오는 거 보니까. 오, 시원해요. 이거 냉방 능력이 1500이라서 그런지 일단은 시원한 거는 되게 시원해요. 엄청 시원해요. 앞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손 시려울 정도로 시원해요.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 900W 냉방 능력의 브리질보다는 냉방 능력은 확실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 300W 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얘가 외부에서 사용하게 됐을 때 실외의 온도가 더 높으면 소비 전력은 분명히 더 올라갈 거다. 브리질 같은 경우는 350W 정도 실내에서 확인됐을 때 외부에서는 한 450 정도까지 한 100W 정도 더 올라가는 현상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얘도 한번 제가 노지에 나가서 직접 사용해 보면서 또 디테일한 사용 후기를 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난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난방 기능 바꾸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서 얘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난방으로 바뀌었거든요. 난방 바뀌면 어떻게 돼요?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온도를 이제 설정 온도 높여야겠지. 세팅을 우리 30도로 바꿔보자. 자, 그러면 이제 컴프레셔가 멈추고 이제 난방이 나올 거예요. 갑자기 냉방 틀다가 갑자기 난방으로 급격하게 바꾸시는 일은 없겠죠, 보통. 여름에는 계속 냉방으로 쓰실 거고, 겨울에는 이제 영상의 온도에서 간절기 때 추울 때는 난방으로 쓰실 테니까. 지금 난방으로 작동을 시키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윙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보시면 여기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네. 지금 30도 지금 설정해놨고 풍속을 제일 강하게 해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난방에서 또 최대 출력으로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토요토미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 히터들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네. 얘는 그냥 따뜻한 바람이 쫙 나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토요토미는 가까이 손대면 화상을 입잖아요. 그죠? 그 정도잖아요. 그리고 전기 히터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냥 그 우리가 손에 닿았을 때 기분 좋은 따뜻한 바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안에 온도를 보더라도 한 47도? 48도? 49도?
한 50도 정도 되는 지금 계속 올라가네? 오이씨. 한 55도? 계속 올라가죠, 이것도. 이 정도 되는 열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소비 전력을 한번 볼까요? 소비 전력은 지금 484W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냉방보다는 난방이 전기를 더 많이 소모를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난방은 열량을 내야 되기 때문에 냉방보다는 더 소모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 489W? 거의 한 500W 가까이 나오는데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쫙 나와요. 근데 이 바람이 우리가 토요토미 페니터 쓸 때처럼 막 뜨거운 열기의 바람이 아니라 여기 앞에 손 이렇게 딱 대면 따뜻한 기분 좋은 바람이 계속 나온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영하의 온도에서는 이렇게 작동이 안 됩니다. 또 신기한 게 여기 따뜻한 바람이 나올 때 여기 뒤에 대면은 여기 에어컨 나와 지금. 여기 에어컨이야. 네, 여긴 에어컨, 여긴 따뜻한 바람. 또 여기서 에어컨 나올 때는 여기서 뒤에서 따뜻한 바람. 그러니까 이게 바뀌나 봐. 그런 식으로 원리인 것 같아.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앞으로 쏠 때는 이 차가운 바람을 밖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 구성에 이렇게 자바라가 있는 거예요. 웨이브2는 자바라가 2개가 있어요. 브리즈는 1개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흡기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배기가 밖으로 되는 방식이라면 얘는 실외에서 흡기와 배기를 동시에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난방을 하거나 냉방을 했을 때 실내에 있는 그 시원하거나 따뜻한 공기를 다시 흡입해버리면 냉방효율, 난방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예 흡기와 배기를 밖으로 다 뺄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2개 자바라를 구성을 해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연결하냐? 일단 여기 뒤에 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플로우는 되게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막 돌려서 나사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얘도 보면 밑에 이렇게 딸깍딸깍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뒤에다 이제 연결해 주는 거지.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홈이 이렇게 있습니다. 딱 넣어가지고 끝났어요. 쉽죠? 그리고 이 2개가 더 있는데, 자, 여기 위에는 얘예요. 얘도 여기 밑에 누를 수가 있거든요. 이건 그래서 딸깍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실내에다 놓고 냉방을 한다 하실 때는 뒤쪽에서 빼는 거예요. 2개를. 그러면 표시가 다 있어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딸깍? 끝났어요. 어우, 쉽네요. 그럼 이쪽으로 이제 얘는 그 바람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손대면 빨아들이고 있잖아. 오. 그죠? 그리고 얘는 위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바람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냉방으로 쓰실 때는 여기서 이제 뜨거운 바람이 막 나오겠지. 걔를 넣어가지고 딸깍? 이제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실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람 나오면서 냉방 혹은 난방을 지키실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얘를 우리가 외부에다 놓고 내부에 이제 바람을 넣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밖에서는 그냥 놔두면 흡입과 배출이 되잖아요. 그럼 얘만 이제 앞으로 넣어주면 되니까 그때는 얘를 앞에다 꽂는 거지. 딸깍?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얘를 이제 빼는 거야. 여기서 뺄 때는 반대로 돌리 빠지거든요. 얘를 다시 여기 표시를 맞춰서 여기다 놓고 딸깍 해서 쫙 빼주면 이제 냉기를 안쪽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구성품으로는 요 키트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뭔가 했더니 이건 뭐냐면 코드를 정리할 수 있는 키트예요. 에코플로우 참 세심하죠? 여기 보시면 고무로 된 마개가 있습니다. 얘를 열고 여기다 딱딱 연결한 다음에 전선 같은 게 좀 보기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감아가지고 정리할 수 있게. 뭐 쓸 일 있을까요? 요것도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배수 호스입니다. 얘는 밑에 물바지가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물바지에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배수를 시켜줘야 되는데 후면에 배수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연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딸깍 연결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빼는 게 아니라. 연결한 다음에 배수라는 방법은 이 전면부에서 여기 송풍 버튼 있잖아요. 여기 바람 세기 버튼. 얘를 3초간 꾹 누르면 자동으로 드레인이 됩니다. 에어컨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프레셔가 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좀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게끔 구성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기본 구성품 중에서 하나 제가 소개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스티로폴로 돼가지고 이렇게 구멍 뽕뽕 뚫린 게 있어요. 그 구멍 2개가 여기 구멍이 맞아요. 큰 거 작은 거 2개 뚫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티로폴이기 때문에 이게 내장재, 뭐 포장재인 줄 알고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매장처럼. 우리도 버렸죠, 그거 지금. 그래서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얘를 쫙 빼가지고 거기 스티로폴에다 딱 끼운 다음에 차에서 창문에다 딱 해서 창문 올려서 딱 막는 거예요. 그럼 옆에 남잖아요.
남는 거는 뭐 동일한 스티로폼을 사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막으시든지 아니면 뭐 옷가지로 막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창문 쪽에 좀 뺄 수 있도록 창문 키트도 같이 있는데 걔는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자, 현재는 뭐 에어컨으로 아주 신나게 잘 작동 중입니다. 다시 파란색 불 들어왔죠. 그리고 소비 전력은 한 400W 정도 소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가 실내이기 때문에 실외에서 사용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400에서 500W 정도 사이면은 이렇게 최대치의 냉방을 체험해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플로우는 사용 편리성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전용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코플로우 기기들을 다 등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제어가 가능하죠. 지금 웨이브2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현재 냉방이고 바람 세기 3단, 그러니까 최대치죠. 그리고 설정 온도 16도, 이렇게 설정 온도 다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온오프도 다 역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굳이 리모컨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다 제어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델타2 맥스 역시도 등록해서 다 제어가 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참 에코플로우가 잘하는 것 같다, 그죠? 자, 오늘은 참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에어컨입니다. 매년 핫하기도 하고 많은 이슈를 가지고 다니는 에어컨이죠. 에코플로우의 웨이브2 과연 실제로 사용하면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소비 전력은 진짜 얼마나 먹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제가 느낀 점을 좀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웨이브2의 냉방 능력은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에어컨이 저희가 이제 브리질 에어컨이 있으니까 비교했을 때 이 앞에 느껴지는 냉기는 브리질 에어컨보다 얘가 더 시원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음도 훨씬 더 조용합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코플로우의 기술력이 거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좀 시원한 실내에서 테스트를 한다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소비 전력 보시면 430W 정도 소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외부에 이제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한 500W 안쪽으로 소비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델타2 맥스로 사용을 할 때 얘가 2000W니까 최대치의 냉방 능력을 설정을 하더라도 5시간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에코 모드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사용 시간은 기술서에 나온 대로 한 14시간 가까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에코 모드로 사용하면 아까 보셨죠? 냉각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코 모드는 주무실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방 역시도 앞에 나오는 이제 난방 열기가 한 60도 가까이 나왔었죠. 꽤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기름을 태우거나 하지 않으니까 공기질이 굉장히 쾌적하겠죠. 그리고 소비 전력도 한 500에서 600W 정도 소비를 하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는 충분히 난방을 할 수 있다. 걔도 역시 에코 모드로 작동했을 때는 소비 전력이 아까 한 120W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실 때는 살짝 에코 모드로 틀어놓고 주무셔도 될 것 같다. 단 난방 기능은 영하의 온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에코플로우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행사죠. 지금 앞에 보이시는 웨이브2도 행사 중이고 델타2 맥스도 행사 중입니다. 웨이브2의 정가는 원래 139만 9천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19만 원에 약 한 20만 원 정도 할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델타2 맥스는 원래 239만 원 정가입니다. 하지만 6월 25일까지 구매하시게 되면 220W 양면 패널 함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가격은 동일하게 239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죠. 우리 220W 양면 패널 가격이 62만 9천 원이기 때문에 혜택이 굉장히 좋은 이벤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웨이브2와 델타2 맥스를 또 합쳐서 한 번 더 할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원래 정가로 웨이브2, 델타2 맥스 220W 양면 패널을 구매하게 되면 한 440만 원 돈 나와요. 정확하게는 441만 8천 원인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걔를 지금 338만 원에 구매가 가능해요. 그러면 할인 가격이 대략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103만 8천 원 할인이 들어갈 겁니다. 100만 원 이상 할인이면 뭐 땡큐죠. 그렇게 되면 338만 원에 요 냉방 능력 훌륭한 웨이브 에어컨과 그리고 델타2 맥스, 그리고 노지에서 사용하시면 좋은 220W 양면 패널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세 개의 풀세트는 제가 조만간 차박에 나가서 실제 사용을 해보면서 또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에코플로우 웨이브2 직접 사용해보니까 냉방 능력 괜찮고 소비 전력 괜찮습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냉방 능력이 약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무실 때 틀어놓고 주무시기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웨이브2 델타2 맥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댓글 있습니다. 캠스 캠핑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별도로 구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트로 묶어서 338만 원에 220W 패널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캠스 캠핑으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터전 영상을 뵙겠습니다.